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임선 지음 백천문화재단 출판의 웃음을 처방합니다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의 내용 중 웃음 칼럼 파트를 낭독하겠습니다. 웃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웃음이란 두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의사소통의 일종이며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신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은 명랑하게 소리내어 웃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오랫동안 단순히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의학 저널리스트 노먼 커즌스 박사가 웃음 치료를 직접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책을 출간한 뒤 웃음이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먼 커즌스 박사는 강직성 척수염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웃음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사는 1964년 53세 때 러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몸이 좋지 않아 단순히 감기 몸살이라고 짐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 콜라겐 질환 및 강직성 척수염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난치성을 넘어 거의 불치병으로 불리는 병입니다.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각종 진통제를 복용해서 고통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치료법을 찾아 전문 서적 등을 통해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웃음 치료법을 고안해냅니다. 폭소 코미디 영화를 연속 관람하거나 유머책도 구입,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연구하던 중 10분간 포복절도하며 웃고 나면 2시간은 고통 없이 숙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어 웃음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자 테니스, 골프, 승마도 즐길 수 있을 만큼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박사는 투병일지, 웃음의 치유력에서 이러한 경험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지만 곧이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으로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사 이외에도 많은 심리학, 의학계 학자들이 웃음이 치료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먼 커즌스는 특히 소리 없이 웃는 영혼의 웃음법을 제안하는데 이 웃음법을 자주, 꾸준히 실천하면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 맑은 공기, 웃음 3가지 요소가 만나 체내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하여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 웃음도 행복을 만든다. 어떤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슬픔을 느끼더라도 기쁜 것처럼 행동하는 것만으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음과 생각의 힘이 실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웃든 억지로 웃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는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은 실제와 흡사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슬픈 장면에서 오열하는 배우의 연기는 실제와 흡사하여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기가 끝나고 난 뒤 우울증에 걸리는 배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 그러니까 감정 흉내 내기가 몸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면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감정을 흉내내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억지 웃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니 우리의 마음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억지로 웃는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상작용으로 가장 유명한 과학적 임상 사례는 아마도 파블로프 개의 반응일 것입니다. 종을 울리고 밥을 주는 반복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뒤에 밥을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개는 밥을 먹기 위해 침을 흘리더란 일화입니다. 이러한 반복 행위로 인한 반응이 억지 웃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했을 때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 웃음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레몬을 먹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억지 웃음으로도 실제 웃음의 90%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 양궁 선수들, 그들이 세계 1위의 실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의 공이 크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훈련만으로도 실제와 흡사한 신체적 변화를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스포츠에 적용한 것입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 웃음만으로도 실제 웃음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천연 진통제의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며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웃음은 자연 치유제.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할 때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원수 같은 미운 사람을 마주칠 때 느끼는 격렬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과 몸의 관계를 이른바 심신관계론이라고 부르는데 기원전 4세기경 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히랍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마음, 신체,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과 신체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암 환자를 상대로 웃음 치료를 실천한 결과 실제 병세가 호전되고 우울증이 경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웃음 치료 12주 과정을 적용한 결과 환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현상이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줄었으며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인 변화도 보였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입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일 처리 능력 등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웃음 치료의 실제 효과는 이 밖에도 많습니다. 장수와 웃음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 노인들은 걱정이 적고 활기차며 항상 웃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웃음과 건강의 관계를 규명한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프라이 박사는 웃음의 생리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웃음은 천연 진통제입니다. 웃을 때 많이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모르핀보다 200배나 효과가 큰 몸속 천연 진통제로 기분을 좋게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웃는 습관을 갖고 있거나 웃음 치료를 실천하는 환자들은 통증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웃음은 자연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부신에서 염증을 낫게 하는 화학물질이 나와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웃음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 성인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홉킨스 병원이 펴낸 정신건강 책자에도 웃음은 내적 조깅이라는 격언이 등장합니다.
18년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온 미국의 리버크 박사의 1996년 실험 결과도 이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리버크 박사는 폭소 비디오를 보고 난 실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를 자극하는 병원군 항체 인터페린 감마 호르몬의 양이 무려 200배나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웃음은 사랑과 재능을 깨웁니다. 일단 웃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때 흔히 웃음보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보라는 것이 실제 신체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 뇌의 왼쪽 대뇌의 사지통제 신경조직 바로 앞부분과 왼쪽 전두엽의 아래와 뇌 중간 윗부분이 겹치는 영역에서 웃음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성적인 판단을 주관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만나는 곳으로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은 신경세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고나 뇌출혈 등으로 이 부분을 다친 사람은 웃는 능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아주 신비로운 기능을 합니다.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물질이 발생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의 활동을 연구해온 미국의 리커스대 헬핀 피셔 교수에 의하면 사랑은 갈망, 끌림, 애착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도파민은 끌림을 느끼면서 상대에게 매혹되는 순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웃게 되면 이 물질의 분비가 활발해지게 되고 사랑에 빠졌을 때와 유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테미 폰 박사는 지난 1991년 뉴욕에서 학생들의 유머 감각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뉴욕 교회의 중산층에 살고 있는 학군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12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학생 13명을 뽑아 그들이 다른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13명에 대한 부모와 교사들의 관찰에 의하면 이들은 유머 감각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대하고 동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한 학생들은 일반적인 생각처럼 문제 학생이거나 말썽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지능이 높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동정심도 많은 따뜻한 성격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알고 보니 상당히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특이한 면들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폰 박사는 유머 감각이 발달한 상당수의 학생들은 어린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며 이들은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본능적인 수단으로 인생의 밝은 면에 집중하고 웃음과 유머에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머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 학업에 더욱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따라서 교육자와 부모는 오히려 학생들의 유머 감각을 장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폰 박사의 연구 외에도 학생과 유머 감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유머는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좋은 감정을 길러주며 의사소통의 기술을 높여주고 융통성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었다고 말합니다. 웃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웃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에 바쁜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날은 갈수록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기뻐도 기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밝은 면을 보고 웃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웃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웃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슬프고 고단한 지상에서 웃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낭비이며 건강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웃음은 하루아침에 자연히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해서 터득해야 할 기술입니다. 웃음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40여 년간 연구 주제로 삼았던 스탠포드 의대의 윌리엄 플라이 교수는 유머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웃음과 유머의 재고 조사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즉,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웃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에서 자신이 어떤 유머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서 가장 잘 웃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웃음의 재고 조사가 끝나면 유머 감각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웃음 가득한 생활을 회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머 증진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과 어울려 보세요. 둘째, 행복한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인간의 어리석음은 유머의 가장 풍부한 재료입니다. 남을 잘 웃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재료를 잘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방법을 배우세요. 넷째, 남과는 다른 시각과 넓은 시야를 통해 기발한 착상을 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영국인을 모욕하는 가장 심한 말은 당신은 유머 감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머 감각이 없다는 건 그만큼 옹졸하고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유머 감각을 지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물을 넓은 시야로 보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고난 속에서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독재자 히틀러는 결코 웃지 않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웃음은 독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웃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웃음은 비단 전쟁식이나 포로 수용소에서만 빛을 발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웃음의 대명사 찰리 채플린은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그가 5세 때 부친이 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고통을 통해 웃음과 비극이 공존하는 독특한 자신만의 코미디 감각으로 전설적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웃음이 삶의 고통을 이기고 성공하는 생존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천문화재단 이임선 지음 웃음을 처방합니다.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